9월 3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2664.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5% 하락한 760.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갤럭시 ISM, 핑거, 셀루메드, 퀀텀온, 아이비전웍스, CNH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토큰증권 섹터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술품과 음원저작권, 한우와 부동산 등의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했지만 관련 법들의 정비가 늦어진 탓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이번 달에 재개된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산업계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중에서도 갤럭시 하머니트리는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이며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갤럭시 ISM은 그런 갤럭시 하머니트리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핑거는 핀테크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이번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입니다.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인 미니쿠퍼 SE를 전 세계에서 리콜한다는 소식입니다. BMW는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배터리가 꺼져서 차량이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리콜 대상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으로 독일에서는 약 39,000대, 전 세계에서는 약 15만 대라고 전해졌습니다. BMW 측은 결함은 물리적인 수리 대신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결함과 관련하여 보고된 부상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수장은 배터리 안전 우려 문제를 언급하며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7년 이상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매진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 일부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납품 준비에 돌입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셀루메드는 주사제형 PV식재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셀루메드는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 내에 매출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비전웍스는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이비전웍스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퀀텀온과 플루토스 CP 시스템, 엑스큐어, 포인트모바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퀀텀온은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오늘 2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CNH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NH는 어제 장마감 후 경영지배인을 추가 선임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샤페로는 미국 식품의 약국 산하의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아토피 치료제인 누겔의 다음 단계 용량 증량 및 임상시험을 지속하라는 공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샤페로는 내년부터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임상 이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하나증권에서 바이오텍 선호 종목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를 제시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중 파이프라인 물질의 임상 이상 환자 129명의 모집이 완료됐고 내년 4월에 임상이 최종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위메이드맥스는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자회사이자 인수합병 플랫폼 기업인 위메이드맥스를 활용하여 매드엔진 지분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드엔진은 비상장 개발사로 탄탄한 개발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라메디텍은 최근 키움증권에서 라메디텍에 대해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바이오 산업 진출도 가능하다며 높은 진입장벽을 통한 제품 경쟁력과 다양한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AD 테크놀로지는 현재 신기술인 카펠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카펠라는 삼성 파운드리 공정 최적화를 위해 AD 테크놀로지에서 수년간 투자해온 기술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K웨더는 폭염과 가뭄, 폭우 등의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후 리스크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KCTC가 쿠팡 물류 관련주로 상승했는데요. 쿠팡이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물류시설을 건립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은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물류망을 늘려 로켓 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을 만들고 20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예상 직고용 인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KCTC를 비롯한 동방, MBT 등의 쿠팡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끝으로 한울반도체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과 함께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한울반도체는 최근 윈텍에서 상호를 변경한 바 있으며 박찬희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최대주주가 한울소재과학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울반도체의 기존 최대주주는 빛과전자였지만 인수 후 1년 만에 한울소재과학에 회사를 매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